예, 안녕하십니까. 바플TV의 유승권입니다. 벼의 분열이 탄소 중립, 그리고 수량, 기상이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수도 분열제, 분열 박사의 국내 최초의 출시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10개의 파트로 강의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2교시입니다. 수도 분열 기술이 탄소 중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탄소 중립이란 무엇이죠? 발생되는 양하고 없애는 양하고 세이브를 시켜서 탄소를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는 거, 영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세계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지금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0년 더 유예해달라 그래서 2060 탄소 중립을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어떠한 이제 환경하고 지구의 생명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탄소를 배출하는 양은 하루에 27g이고요. 80년을 산다 그럴 때는 20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약 나무로 본다 그러면 약 149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종이컵 하나를 쓰면 약 11g의 탄소를 배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화장실 한 번 가면 일에 76g, 샤워를 한 번 할 때 약 86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보면 전 세계로 본다면 에너지 부분이 73.2%, 농축산 분야가 18.4%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분이 너무 큽니다.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우리 산업 경제이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이 86.9%고요. 상대적으로 농축산 부분은 2.9%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한국은 세계 인구는 0.7%밖에 안 되지만 가스 배출량은 1.5%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출을 할 적에는 관세가도 내야 되지만 탄소 국경세를 내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EU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2023년부터 시험 운행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이제는 사고팔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됐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업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죠. 엘니뇨하고 라니뇨, 그다음 오존층 파괴되고 아마존의 열대림이 파괴가 되고 있고, 이거는 지구적인 차원이고, 또 국가적인 차원은 대기 오염, 열섬 현상, 식량 감소, 기아 발생, 식량 자연화, 무기화 등으로 다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 그러니까 지구적인 차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는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 가뭄, 강우, 폭염, 태풍 이로 인한 생육 일수가 감소가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모든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가 되고 품질이 하락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에도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기후 변화에 대한 바로 농업의 위기라고 우리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부분에서 86.9%고 농축산 분야에 3%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농업에서도 보면 벼재배에서 약 30%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가축의 장내 발유에서 22%, 가축 분묘에서 25%, 화학 비료에서 24%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는 물건기를 일찍 하자, 물건기를 일찍 해서 메탄가스를 줄이자라고, 줄이는 농법을 하자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가 1이라 그러면 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23배가 더 셉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질소지를 주죠. 복합비료라든가 단원불비료라든가 요소를 주죠. 여기서 나오는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도 온난화지수가 약 310배가 더 센 놈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저감 질소 시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 온실가스별 배출량을 보면 메탄이 71%, 아산화질소가 11.8%,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가스가 17.2%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논농업에서 메탄을 왜 줄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체류 기간이 200년입니다.
메탄가스는 대기 체류 기간이 10년이고요. 우리가 탄소 중립 2050을 선포를 했습니다만은 이산화탄소를 지금서부터 줄이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메탄가스는 대기 체류 기간이 10년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지구가 2도씨 올라가는 거는 맞고 1.5도씨에서 컨트롤하자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약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1년 11월 달에 전 세계가 글로벌 메탄 서약을 했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 이내로 낮추는 그런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효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메탄가스를 줄여서 1.5도씨 이내로 낮추자라고 한 게 바로 11월 달에 글로벌 메탄 서약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 온실가스는 어떻게 나오느냐? 초지에는 우리가 질소를 주면 암모니아가 질산태로 바뀌면서 N2O 아산화질소가 나옵니다. 아산화질소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요. 논농업에서는 이제 토양에 이제 유기물이 들어가 있죠. 논에 유기물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수중에 혐기 분해가 됩니다. 이제 발효가 된다 그러면 호기 발효가 있고 혐기 발효가 있는데 혐기 발효 상태는 더디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물론 채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가스가 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메탄입니다. 이제 썩는 가스만에 그렇게 나오죠. 발효 가스가 아니고 썩는 가스만에 이렇게 나오. 그래서 논농업에서 유기물을 많이 발효되지 않은 그런 이제 유기물을 넣어줬을 적에는 이게 혐기 발효가 되면서 메탄이 다량으로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농업에서 우리가 중간 낙수를 일찍 했을 때, 즉 분열, 요 분열을 빨리 끝내놓고 있죠. 중간 낙수를 일찍 했을 적에는 있죠.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25일 만에 물을 중간 낙수했습니다. 메탄가스가 기하급수로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거진 미미하게 메탄가스 발생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혐기 발효에서 물 끊기를 일찍 하니까 호기 발효 형태가 되니까 뭡니까? 이 발효 형태가 더 자연스럽게 되고 토양 내에 있는 논 내에 있는 유기물이라든가 아니면 비료 성분도 빠르게 가급태로 바뀌면서 식물의 양분 흡수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5일이면 중간 낙수, 25일에서 30일 정도의 중간 낙수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 그래프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관행 재배를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메탄가스가 아주 줄어들지가 않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아주 느슨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 45%에서 50% 정도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1헥타르에서 1메탄 발수량이 약 2.32kg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중간 물떼기에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물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간수에서 15일에서 20일 정도만 물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메탄가스가 몇 킬로죠? 10일이면 23kg가 되는 거고요. 20일이면 약 45kg 정도의 메탄가스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헥타르에 약 2.32kg의 메탄이 발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월간 친환경의 요 기사로 난 내용입니다. 전북 고창 이강호 친환경 단지 이장님의 논입니다. 그래서 물떼기를 25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신동진인데 본답생일 수가 신동진이 140일인데 본답생일을 121일 만에 수확을 했고요. 이렇습니다. 수확량은 조국 기준 300평당 약 한 14개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농사 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자 침지를 5월 20일 날 하고요. 23일 날 낙종하고 이양을 6월 5일 날 했습니다. 2월 5일 날 하면서 분열 박사를 같이 수도 분열제 분열 박사를 같이 시용을 해서 분열을 빨리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25일 만에 중간 물떼기를 했습니다. 중간 물떼기를 했고 6월 30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삭거름을 줬습니다. 7월 22일 날 이삭거름을 주고 8월 20일 날 출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6일 날 수확을 했습니다.
자, 신동집 본답 생육사 135일에 140일 정도 됩니다만은 120일 만에 수확을 한 겁니다. 관행가의 차이는 약 19일 정도 본답 생일수를 줄였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월간 친환경 갖고 계신 분들은 21년도 11월 달 그 기사를 보시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 물때기 25일 만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수도 분열 기술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25일 만에 물 끊기하고 이렇게 하면 과연 우리가 수확량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확량 줄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결론 그렇습니다. 수도 분열 기술은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그 다음에 농가 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농가 수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 분열 기술입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25일에서 30일이면 물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할 때 메탄 배출이 약 45% 정도 감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벼 분열 기술은 질소 시비를 30%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벼는 있죠. 이제 분실을 해야 됩니다. 단 한 번에 해서는 안 돼요. 단 한 번에 주면 벼는 신장절만 커집니다. 즉 도북에 대한 위험성만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거름은 약 50%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 분열제, 분열박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거름 주는 시기가 좀 당겨질 겁니다. 그래서 이삭거름을 약 20에서 30%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질소질도 있죠. 20에서 30%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도 분열 기술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보다도 310배가 더 센 아산화질소를 대폭적으로 다 우리가 감축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육초기 질소질이 많으면 벼가 신장절이 커갖고 도북의 위험성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비료를 우리가 분실을 해서 비료에 대한 이용률도 증가시키고 분실을 해서 비료에 대한 저감에 대한 당위성도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촉진 기술은 불신장적인 분열열 발달로 주당 수술을 증가시켜 수확량도 증가를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분열의 수량 관계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다음 파트는 강의를 그렇게 할 거고요. 다음 파트도 꼭 좀 지켜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도 분열 촉진 기술은 생육 후기에 동화량 증가로 등수뿐만이 아니고 벼의 무게, 천립증도 좋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분열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농가수익 증대 효과 등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열 박사는 지금 현재 2.5kg짜리가 있고요. 요거는 1단보 300평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포장은 10kg죠. 10kg면 이제 4단보 약 한 1200평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양 당일 모판 위에 뿌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양 직전에 제초통에다가 분열 박사를 놓고 동시 처리를 합니다. 동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양해놓고 비료 살포기라든가 드론들을 많이 하시니까 드론을 높게 띄우셔갖고 높게 띄우면 살포 면적이 좀 커지겠지요. 한 번만 갔다가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농사를 하셔야지요. 이런 농사 해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뿌리 굵기도 지금 상당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뿌리 굵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런 농사는 우리가 육묘일수가 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찍 이양해서 저온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평당 주수를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제초제 동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비료질 한 번에 많이 주면 이런 농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묘일수 우리가 적당하게 이파리 3, 4엽 정도 나왔을 적에 이양하는 그런 기술. 그 다음에 너무 일찍 해갖고 냉해를 안 받게. 그러니까 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내 지역에 맞는 적산 온도가 있어요. 그 적산 온도에 맞는 그 시기에 이렇게 하시면 분열은 상당히 잘 될 겁니다. 월간 친환경에서도 얘기했지만 25일 만에 벼 뿌리 분포를 이 정도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육 중 후기까지도 분열 관계는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 분열 기술이
탄소 중립에 미치는 영향과 그다음에 생산성 증가 쪽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바폴 TV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